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MN키즈에서 펴낸 하루에 한 편 세계 명작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1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대표적 민화인 잭과 콩나무,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모리스 마테를 링크 원작 벨기에 동화 파랑새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각각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보며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잭과 콩나무. 어느 작은 마을에 잭은 엄마와 단둘이서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진 거라곤 나이 든 젖소 한 마리뿐 젖을 짜서 먹거나 시장에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마저도 젖소가 너무 늙어 이제는 젖이 나오지 않자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휴, 어떡하지? 큰일이구나. 이제는 젖이 나오지 않는구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장날이니 제가 젖소를 데리고 가서 팔아올게요. 잭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젖소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 있던 어느 할아버지가 잭에게 말을 건넸어요. 얘야, 젖소를 어디로 끌고 가니? 시장에 젖소를 팔러 가요. 할아버지는 작은 자루에서 콩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젖소랑 이 콩이랑 바꾸지 않을래? 젖소와 콩이랑 바꾸자고요? 싫어요. 이 콩은 마법의 콩이라 심으면 하룻밤 사이에 하늘까지 자란단다. 잭은 할아버지 손에 있는 콩을 유심히 보았어요. 정말이요? 좋아요. 그럼 젖소랑 바꿀게요. 잭은 크고 반짝거리고 윤기가 흐르는 콩을 가지고 집으로 신나게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잭은 마법의 콩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젖소랑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겨우 콩과 젖소랑 바꿨다고? 너 바보 아니야? 당장 버려버려! 엄마는 버럭 화를 내며 콩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잭은 창문 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 엄청나게 큰 콩나무가 구름을 뚫고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우와, 정말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잭은 콩나무 끝이 어디쯤인지 너무 궁금해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줄기를 타고 엉금엉금 올라 구름을 지나고 맨 끝에 도착할 때쯤 성문이 보였어요. 성문은 매우 크고 문고리는 높이 있었지만 잭은 간신히 문고리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엄청 덩치가 큰 거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나, 얘야. 여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거인이 살고 있단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아줌마,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어서 들어와 수프 한 그릇만 얼른 먹고 가야 해. 만약에 내 남편에게 잡히면 둘 다 죽는 거야. 거인의 아내는 잭을 데리고 마루를 지나 커다란 부엌으로 갔어요. 가마솥에서 수프를 그릇에 담아 빵 한 조각을 잭에게 주었어요. 잭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
하고 엄청 큰 발소리와 바닥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왔네. 빨리빨리 어서 숨어. 잭은 바들바들 떨며 찻장 속에 얼른 숨었어요. 거인은 부엌으로 들어와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찬 자루와 나무 방망이를 내던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세요? 밖에 나갔다가 와서 신발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서 식사하세요.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서둘러 음식을 내왔어요. 가슴 졸이며 찻장 속에 숨어있던 잭은 거인의 행동을 유심히 엿보았어요. 거인은 가마솥에 가득한 수포와 큰 접시에 가득 있던 음식들을 정신없이 먹고 배가 부르니 자기가 가져온 큰 자루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자루를 바닥에 붙자 많은 금화와 암탉 그리고 하프가 쏟아졌어요. 거인은 금화를 세어 차곡차곡 바닥에 가지런히 놓고 옆에 있는 암탉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가, 예쁜 다가, 황금알을 낳아보아라. 그러자 암탉이 번쩍번쩍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거인은 황금알을 세어 금화와 같이 가지런히 놓으며 하프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프야, 나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다오. 그러자 이번에는 하프가 놀랍게도 혼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프에서 나오는 연주 소리에 거인은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어요. 잭은 저것들만 있으면 젖소와 음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숨어 있었던 찻장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거인의 보물을 몰래 훔쳐 나가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야! 주인님, 어서 일어나세요! 하프가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잭은 재빨리 거인의 보물들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 도둑놈아! 서라! 거인은 잭을 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인은 방망이를 들고 쿵쾅 쿵쾅 소리를 내며 쫓아갔어요. 이놈! 잡히면 끓는 물에 넣어 삶아 먹어버릴 거야! 거인은 배가 부른 탓인지 뒤뚱뒤뚱하며 빨리 뛰지 못했어요. 잭은 보물을 가지고 쏜살같이 뛰어 콩나무 줄기에 도착했어요. 힘들어. 잡힐 뻔했네. 잭은 저 멀리 거인이 방망이를 들고 계속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콩나무 줄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재빨리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어요. 엄마, 빨리 도끼를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거인도 콩나무 줄기를 잡고 잭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잭은 땅에 다다르자 엄마가 가져온 도끼로 콩나무를 힘껏 내려 찍었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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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무가 휘청거리며 마침내 쓰러졌어요. 으아! 저 멀리 어디선가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거인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잭은 많은 금화로 음식과 젖소도 사고 암탉에서는 황금알도 얻고 하프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잭과 엄마는 오래오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에 아주 커다란 동상이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동상을 행복한 동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동상의 온몸은 얇은 황금으로 감싸 덮여 있었고 두 눈에는 반짝이는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왕자 동상이 몸에 차고 있는 칼자루엔 붉은 루비가 있어 빨갛게 반짝거렸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황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있는 행복한 왕자 동상을 보고 누구나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이 도시로 날아왔어요. 에휴, 힘들어.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이집트로 가야 하는데. 제비의 친구들은 일주일 전에 따뜻한 이집트로 떠났지만 이 제비만 혼자서 뒤처지고 만 것이었어요. 지친 제비는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아, 저기가 좋겠군. 제비는 행복한 왕자 동상의 발 사이에 내려앉아 날개를 접었어요. 오늘은 황금으로 된 곳에서 자게 되는구나. 제비는 잠을 자려고 머리를 날개죽지에 묻는데 갑자기 커다란 물방울이 제비의 머리 위에 뚝 떨어졌어요. 제비는 위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울고 있나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부른단다. 행복한 왕자라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당신 눈물 때문에 몸이 다 젖었어요. 나도 인간의 심장을 갖고 있을 때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지. 내가 살던 곳은 아름답고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지. 그런데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높은 곳에다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았어. 이 높은 곳에서는 도시의 온갖 추한 것과 비참한 것이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구나. 왕자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아픈 아이가 보이니? 오렌지가 먹고 싶대. 하지만 아이 엄마는 돈이 없어서 사줄 수가 없어.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떼어서 아이 엄마에게 가져다 주겠니? 내 두 발은 받침대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왕자가 부탁을 했지만 제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이집트로 가야 해요. 제비 친구들은 꽃들과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놀고 있을 거예요. 제비야, 나랑 하룻밤만 같이 있으면서 내 심부름을 해주면 안 되겠니? 아이가 자꾸 우니까 엄마가 아주 슬퍼하고 있단다. 왕자는 슬퍼하며 제비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비는 왕자의 슬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오늘 밤만 왕자님의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고맙다, 제비야.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루비를 떼어 부리에 물고는 힘껏 날아올랐어요. 날아가다 보니 마침내 제비는 가난한 아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방 안에는 심한 열에 아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피곤한 나머지 술을 놓고 있던 옷을 붙잡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제비는 탁자 위에 루비를 살짝 떨어뜨리고는 다시 왕자 곁으로 날아갔어요. 왕자님, 루비를 갖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갔다 오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한편 아이의 엄마는 제비가 떨어뜨리고 간 루비를 발견하고
아이가 먹고 싶어 했던 오렌지와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왕자님, 저는 이제 이집트로 떠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하루만 더 머물러 주렴. 안 돼요. 친구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저기 다락방에 글 쓰는 작가가 사는데 돈이 떨어져 며칠째 굶고 있어. 곧 쓰러질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럼 오늘 하룻밤만 더 머물게요. 무엇을 갖다 줄까요? 내게 남은 두 눈 중 사파이어 하나를 빼서 저 작가에게 갖다 주겠니? 네? 왕자님의 눈을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왕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하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반짝이는 사파이어 하나를 빼서 젊은 작가가 있는 다락방을 향해 날아갔어요. 제비는 다락방에 몰래 날아들어가 작가 주위에 사파이어를 놓고 빠져나왔어요. 잠시 후 작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파이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귀중한 곳을 누군가 나를 후원해 주는 걸 거야. 이제 글을 끝까지 끝낼 수 있게 되었어. 힘을 내서 멋진 글을 써야지. 젊은 작가는 기뻐하며 크게 소리쳤어요. 그날 밤 행복한 왕자는 젊은 작가가 다락방에서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했어요. 제비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을 다짐하며 잠을 잤어요. 날이 밝자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왕자는 다시 슬픈 표정으로 제비에게 부탁했어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아고 있지 않을래? 이제 겨울이에요. 얼마 있으면 차가운 눈이 내릴 거예요. 지금쯤 이집트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친구들은 벌써 둥지를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왕자님, 전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절대 왕자님을 잊지 않을게요. 그러나 왕자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슬픈 표정만 지었어요. 제비야, 미안해. 하지만 내 부탁을 꼭 들어줘. 저 아래 광장에서 울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도와주고 싶어. 성냥을 팔지도 못하고 신발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어. 그러니 내 눈에 하나 남은 사파이어를 마저 뽑아서 소녀에게 갖다 주렴. 뭐라고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을요? 왕자님 곁에 하룻밤은 더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 남은 눈을 마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왕자님은 영원히 앞을 볼 수 없잖아요. 난 괜찮으니 제발 내 부탁을 들어줘. 제비는 무척 마음이 아팠지만 하는 수 없이 왕자의 남은 한쪽 눈을 마저 뽑아 부리에 몰고 날아가 성냥팔이 소녀의 손에 톡 떨어뜨려 주었어요. 어머나,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네. 소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눈이 없어 못 보는 왕자에게 소식을 알려주러 왕자 곁으로 갔어요. 왕자님, 부탁하신 사파이어를 소녀에게 잘 갖다 주었어요. 고마워, 제비야. 이제 이집트로 가렴. 이제 왕자님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제가 왕자님을 지켜드릴게요. 안 돼, 제비야. 너는 이제 그만 따뜻한 이집트로 가야지. 아니에요. 전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제비는 차마 앞을 볼 수 없는 왕자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왕자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에 앉아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막에서 본 낙타, 스핑크스,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주었어요. 제비야,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왕자님, 그럼 제가 돌아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비는 도시 곳곳을 날아다녔어요. 큰 집에 사는 부자도 보았고 다리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떠는 거지들도 보았어요. 제비는 자기가 본 것을 왕자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왕자는 불쌍한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제비야, 내 몸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다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사람들은 그 황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왕자님 모습이 흉해질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흉해져도 괜찮아. 그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을 한 조각씩 떼어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생겼어요. 하지만 행복한 왕자의 몸은 몹시 보기 싫은 잿빛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날이 점점 추워졌지만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비는 길바닥에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추운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비는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겨우겨우 왕자의 어깨까지 날아오른 제비가 왕자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이집트로 떠나는 거니? 네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구나. 정말 기뻐. 제가 가려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 아주 먼 곳이요. 하늘나라로 떠나요. 제비는 왕자에게 살짝 입을 맞추고는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그 순간 왕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칠 뒤 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 행복한 왕자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흉측하게 되었지? 그래, 칼자루에 박힌 루비도 없고 눈에 있던 사파이어도 없네. 온몸의 금도 다 벗겨졌네. 이제 보니 거지처럼 생겼군. 저 밑에는 뭐야? 더러운 제비도 죽어 있군. 흉해서 더 이상 이곳에 두면 안 되겠네. 당장 헐어버려야겠어.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만은 녹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이 심장은 녹지가 않네. 그냥 갖다 버려야겠어. 사람들은 왕자의 심장을 쓰레기 더미로 툭 던졌어요. 그곳엔 죽은 제비도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내려다보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 말했어요. 저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 잘했다. 제대로 잘 가져왔구나. 이 작은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행복한 왕자도 곁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파랑새.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작은 어느 시골 마을에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실 거야.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러 가는 것 같아.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유리창 건너편 집에서 파티하는 부잣집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그때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치르치르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낯선 할머니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새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여기에 파랑새가 있니? 아니요. 여기에는 파랑새는 없고 노래하는 새만 있어요. 그런데 왜 파랑새를 찾으세요? 우리 딸이 병이 났는데 파랑새만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할머니를 불쌍히 여긴 치르치르는 할머니 딸의 행복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파랑새를 찾아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되죠? 고마워 얘들아. 그럼 이 모자를 쓰고 가렴. 할머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건네주었어요. 이 모자에 달린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리면 눈으로 볼 수 없던 것들도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 파랑새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치르치르는 모자를 쓰고 모자에 달린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빛의 요정으로 변했고 집안의 가구들은 모두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어요. 식탁 위에 빵 그릇에서는 빵의 요정이, 우유병에서는 우유 요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던 개와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치르치르님, 이제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미치르님. 정말 이쁘고 귀여워요. 개와 고양이가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말을 건네자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일이 신기한 모자로 인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함께 파랑새를 찾으러 같이 가자. 치르치르가 모자에 달린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모두 같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날아가 처음 도착한 곳은 추억의 나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을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뽀뽀를 했어요. 너희가 언제 한번 꼭 여기에 올 줄 알았어. 둘 다 튼튼하고 예뻐졌구나. 모두 다 잘 있지? 그럼요. 엄마랑 아빠랑 잘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해주면 더 빨리 만날 수 있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치르가 세 장의 파랑새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파랑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를 여기에 보내주신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의 딸이 지금 몹시 아파 파랑새가 필요하대요. 저희에게 파랑새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주고 말고 파랑새를 가져가거라. 치르치르는 기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 파랑새를 가지고 모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돌려 집으로 떠났어요. 아니, 이럴 수가. 파랑새가 검은색 새로 변했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속상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려 파랑새를 찾으러 여행을 떠났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밤의 궁궐이었어요. 궁궐에 도착하니 밤의 여왕이 차가운 표정으로 남매를 쳐다보았어요. 너희는 여기에 왜 왔니? 저희는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는 파랑새가 없어. 썩 물러가라.
치르치르는 밤의 여왕을 어렵게 설득해 각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어 방을 하나하나 열고 파랑새를 찾아보았어요. 이 방에는 병균들로 가득 차 있고 파랑새는 없네. 이 방은 전쟁, 저 방은 유령병균, 파랑새가 없어. 문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노려보았어요. 남매는 무서웠지만 다른 방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저기 파랑새다. 빨리 파랑새를 세 장에 놓고 할머니한테 보여줘야지. 치르치르는 파랑새를 세 장에 넣고 집으로 떠나려고 할 때 힘차게 움직였던 파랑새가 세 장에서 죽어있는 것이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화들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슬퍼만 할 수 없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파랑새를 찾으러 치르치르 일행은 길을 따라 숲속으로 향했어요. 치르치르 일행이 숲을 지날 때 저 멀리서 나무 요정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왜 여기에 왔지? 저희들은 파랑새를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파랑새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베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네 아빠가 우리 아이들과 형제들,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버렸어. 나무 요정들은 화를 내며 무섭게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자꾸 거짓말을 하는구나. 당장 벌을 줘야겠구나. 그때 빛의 요정이 나타나 다급하게 말했어요. 치르치르, 어서 모자에 달린 다이아몬드를 돌려. 치르치르가 급히 모자의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나무 요정들이 서서히 사라졌고 숲은 다시 조용하고 어두워졌어요. 빛의 요정과 치르치르 남매는 달빛 아래 보이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빠, 여기 무덤이야. 너무 무서워. 요정님,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죽은 사람들은 꼭 나쁜 짓을 하진 않을 거야. 혹시 나오면 치르치르 모자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돌려. 나오기 전에는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안 된단다. 다행히 무덤을 지날 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걸으니 행복한 궁전 입구에 도착했어요. 궁전 안에는 아주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에 뚱뚱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빛의 요정님,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같아요. 괜찮아요. 저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고 뚱뚱한 사치예요. 아마도 여기에 파랑새가 들렀을지도 모르니 살펴봐요. 모자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돌리지 말고요. 치르치르 일행은 먼 길을 걸어서 배가 고파 음식이 먹고 싶었지만 빛의 요정은 뚱뚱한 사치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녕, 치르치르. 난 뚱뚱한 사치들을 대표해 너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이렇게 왔어. 식사를 초대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에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일단 배고플 텐데 어서 조금만 먹고 찾으러 가요. 미치르와 개와 고양이는 빛의 요정과 치르치르가 한눈을 판 사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이 광경을 본 빛의 요정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러분, 모두 빨리 돌아와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미치르와 개와 고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구 음식을 계속 먹어댔어요. 빛의 요정은 할 수 없이 치르치르의 모자에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그러자 식탁에 차려져 있던 화려한 음식들은 사라지고 사치들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들은 누더기 옷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미치르, 그러면 안 돼. 사치스럽고 분수에 맞지 않게 살던 사람들은 불행의 동굴로 보낼 거야. 그곳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단다.
미치루와 개와 고양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 같은 모습의 한 여자들이 다가왔어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은 행복이에요. 우리를 안내해 줄 거예요. 빛의 요정은 예전에는 더 많은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치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안녕하세요, 치르치르님. 저는 어린이 행복이에요.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우리는 언제나 치르치르님 곁에 있어요. 같이 먹고 숨 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 모든 친구들이 치르치르님 집에 가득히 있어요. 정말로 우리 집에 행복이 가득히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웃으며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혹시 파랑새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럼요. 저를 따라오세요. 건강한 행복이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데리고 어머니의 사랑 요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치르치르, 미치르, 너희들이 온 줄도 모르고 슬펐단다. 얘야, 내가 너희들 엄마란다. 너무 예뻐서 엄마인 줄 몰랐어요. 너희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점점 더 이뻐지고 힘이 난단다. 집에 있으면 모르지만 진실로 가득한 이곳에는 제대로 볼 수 있단다. 그제야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엄마를 만난 기쁨에 꼭 껴안았어요.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빛의 요정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면서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어머니의 사랑에게 인사를 하게 한 다음 치르치르의 모자에 달린 다이아몬드로 돌려 미래의 나라 궁전으로 향했어요. 미래의 궁전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기계를 만드는 아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손을 꼭 잡은 아이, 자기가 태어날 집을 그리는 아이, 서로들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때의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모두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너희들이 미래 세상으로 실어다 줄 배가 왔으니 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올라타거라.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치르치르 일행도 같이 덩달아 배로 걸어갔어요. 너희들은 대체 누구지? 너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너희들은 여기 배에 타면 안 돼. 때의 할아버지는 치르치르를 밀쳐버렸어요. 치르치르는 그만 쿵쿵 구르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얘들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야지. 엄마의 소리에 치르치르와 미치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언제 돌아왔지? 우리 집이네. 빛의 요정은 어디 있는 거야? 빛의 요정? 너희들이 재미난 꿈을 꾸었나 보구나.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선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양말을 주었어요. 우와, 신난다.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봐.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선물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는데 거실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와 계셨어요. 할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그 요술쟁이 할머니와 참 많이 닮아 보였어요. 얘야, 우리 딸이 아파서 파랑새를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빌려가도 되겠니? 우리 집에는 파랑새는 없는데요. 할머니는 새 장에 손을 가리켰어요.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네? 치르치르는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의 딸이 건강하게 되자 파랑새를 빌려간 할머니는 다시 돌려주러 왔어요. 할머니는 치르치르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맛있는 빵도 같이 건네주었어요. 빵을 손에 쥔 치르치르는
새장 안에 있는 파랑새에게 빵 조각을 주다가 그만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떡해,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네. 얘들아, 파랑새는 자유를 찾아 훨훨 날아간 거야. 할머니는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파랑새는 항상 너희들 마음에 있단다.